사바이디 안녕하세요. 컵자이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어 긴 문장을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라오스어 문장의 기본 구조는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100% 같은 구조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상 강조하듯이 라오스어의 경우 품사나 문장 만들기 등 여러 면에서 영어보다는 원칙이나 규칙의 적용이 다소 유연하다는 것인데요. 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 유연성의 적용이 마찬가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친구와 함께 매일 저녁 집에서 조용히 영어 공부를 한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의 경우에는 정해진 어순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순을 어떤 식으로 나열한다고 해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문에서도 보듯이 어순을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비단 예시로 든 4가지 표현 방법 이외에도 더 다양하게 아무리 어순을 어떻게 바꾼다 하더라도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말의 경우 정해진 어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어의 경우 나는 친구와 함께 매일 저녁 집에서 조용히 영어 공부를 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 때 일정한 어순이 존재하고 이를 어기게 되면 말의 의미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게 돼서 의미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라오스어의 경우 커히안 파스안키 깐무 유반양 이압 툭퉁랭 이를 나열된 순서대로 해석하면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친구와 함께 집에서 조용하게 매일 저녁 이렇게 됩니다.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는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 장소, 방법 등의 문장은 강조하는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잠깐 바꾼다고 해도 의미 전달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상의 강조점과 리듬에 따라서 사람, 장소, 방법 등의 순서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얼마든지 그 순서 자체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즉 말하고자 하는 시점은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오스어 문장을 구성할 때에는 일정하게 고정된 순서와 함께 유동적인 부분들을 상황에 맞게 말을 해야 의미 전달이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양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양은 앞에 나오는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의 단어를 부사화하는 말인데요.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크앙마이쌈은 앞 단어를 반복할 때 2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쓰고 이 크앙마이쌈 기호를 붙여주면 반복한다는 뜻이 되고 그 반복은 강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문장을 가지고 라오스어 어순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문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 애인과 함께 집에서 TV로 영화를 볼 예정이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라오스 말로 바꾸면 커이자 벙랑 두아이 토라팝 유나이 흐안 카펜 나이랭니 이렇게 되는데요. 나는 볼 예정이다 영화를 TV로 집에서 애인과 오늘 저녁에 대충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는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영화라는 목적어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영화를 볼지를 강조하는 의미로 두아이 토라팝이 먼저 오게 되는데 TV로 영화를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오늘 저녁에 애인과 집에서 본다는 뜻으로 유나이 흐안 카페 나이랭니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문은 나는 내일 아침 가이드와 기차로 루앙프라방에 갈 예정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를 라오스어로 바꾸면 커이 짜빠이 루앙프라방 두아이 러빠이 깝까이 나이던 싸움은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의 경우 목적어가 없으므로 일단 주어와 동사의 순서는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의 동사는 이동동사라고 해서 바로 뒤에는 방향 또는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나 문장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순서로 이동 방법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은 사람 관련 내용이,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한 내용의 순서로 문장이
구성되어야 문장의 내용이 비교적 깔끔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짜 목적어와 이동 동사에 결합하는 방향 보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진짜 목적어의 경우 예문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행위 동사와 결합해서 무엇을 또는 뭐뭐를 이라는 단어로 표시가 되는데요. 커이킹 카우, 즉 나는 밥을 먹는다 해서 밥을 이라는 단어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향 보어는 가다, 오다, 도착하다 등의 이동 동사와 결합해서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단어들의 특징은 목적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목적어가 아니라 방향이나 목적지를 나타내는 방향 보어라는 것입니다. 즉, 커이빠이 달라, 나는 시장에 간다 해서 시장에 라는 단어가 바로 방향 보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러한 방향 보어는 목적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목적어가 아니고 이동 동사들과 필연적으로 결합해서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라오스어 문장의 변형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어의 경우 어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변형이 자유로운데요. 다시 말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문장의 맨 앞에 위치시키면 되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간을 강조할 경우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문장의 제일 앞쪽에 위치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이짜 빠이 달라 나이 싸움은 나는 내일 아침에 시장에 갈 예정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시간에 해당하는 나이 싸움을 제일 앞에 위치시키면 내일 아침에 라는 시간이 강조되면서 시간, 주어, 동사, 장소의 순서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간의 표기 순서는 작은 시간이 먼저 나오고 큰 시간이 나중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므로 화면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방법 또는 수단을 강조하는 문장인데요. 앞의 시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문장의 제일 앞부분에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커이 까빤 두아이 롬메 라이무앙 라이랭 나는 저녁에 시내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수단 방법에 해당하는 두아이 롬메 라이무앙 부분을 문장의 제일 앞쪽에 위치시키면 그 부분이 강조가 되는 문장 구조가 됩니다. 다음은 장소 부분을 강조하는 문장 구조인데요.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각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문장의 제일 앞쪽에 위치시키면 그 부분이 강조가 되는 구조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어를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라오스어가 특이한 게 바로 목적어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목적어 역시 문장의 맨 앞쪽에 오게 되면 목적어가 강조되는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화면의 예문에서 보듯이 평서문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행위가 강조되는 구조라면 목적어 강조 문장에서는 라오스어 즉 파사라오라는 공부하는 대상이 강조되는 구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어를 강조하는 문장의 사례를 하나 더 제시해 드렸는데요. 문장의 구조는 앞에 설명드린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예문을 보면 주어, 동사 다음에 장소, 방법의 순서로 되어 있지만 그 순서가 바뀐다고 해도 대화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가이 커이 학사 티사남 어깜난까이 두아이간 어깜난까이 나이사오 퉁무라고 얘기를 하나 한가이 커이 학사 두아이간 어깜난까이 티사남 어깜난까이 나이사오 퉁무라고 얘기하나 의미 전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문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시간, 즉 시제 부분이 나오더라 하는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오스 현지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긴 문장의 대화를 여러 문장으로 짧게 끊어서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커이킹 카오 깜무 티 한 아한 나이랭 무한 나는 어제 저녁에 친구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이빠이 한한깐무 나는 친구들과 식당에 갔다 라는 문장과 커이낀 카온 한깐 나이랭무한 어제 저녁에 함께 먹었다 라는 문장을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오스 현지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긴 문장을 쪼개서 말하는 문장 연습을 위해서 예시문을 하나 더 만들어 보았는데요. 싸우문이 커이빠이 달라 푸아스 아한 라일레우 커이무아이 라일러이 오늘 아침에 나는 음식을 사려고 시장에 갔고 그래서 많이 피곤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경우 싸우문이 커이빠이 달라 오늘 아침에 시장에 갔다 스 아한 라이 음식을 많이 샀다 커이무아이 라일러이 나는 많이 피곤하다 라는 세 문장으로 나누어서 말하게 되면 아주 간단명료한 문장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라오스어 문장의 어순규칙의 유연성에 대해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평서문의 경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방법이나 수단, 장소, 사람 등의 문장이 그 강조하는 순서에 따라 위치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시간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 주어, 이동동사, 장소가 나오고 방법이나 사람이 강조하는 순서에 따라 위치하게 되며 역시 마지막에는 시간을 표시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오스어 문장 어순의 강조 여부에 따라서 시간, 방법, 장소, 목적어 등이 문장의 제일 앞부분에 위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긴 문장의 경우 짧은 문장으로 쪼개서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어를 구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구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들을 수식하는 방법이나 수단, 장소, 사람, 시간 등의 내용은 보통 문장의 뒷부분에 위치하지만 그 강조하는 여부에 따라서 문장의 제일 앞부분에 위치할 수도 있고 이때에도 주어 동사 구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라오스어 긴 문장을 보다 더 쉽게 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라오스어를 구사할 때에는 문법적 규칙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기본 틀만큼은 최소한 유지한다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 나가면 의미를 전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디 제 영상을 통해서 라오스어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